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24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올해 반도체 시장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모든 반도체 이슈는 HBM으로 시작해서 HBM으로 끝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 대한 확실한 이런 그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참 어려운데 HBM이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 25년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가장 큰 대항마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미국의 브로드컴이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헤럴드 경제에 올라왔던 그 얘기인데 중딩들도 HBM을 알더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경제 관련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HBM에 대해서 물어보며 삼성전자 주가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아, 대단한 거죠. 이제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HBM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도 대부분 다 HBM입니다. 뭐 D램 얘기를 해도 결국 그거 코어 다이가 결국 HBM을 만드는 거니까 뭐 새삼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브로드컴에 HBM을 대규모 공급할 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뭐 JP 모건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의 점유율이 브로드컴이 35%, 마벨이 12%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치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브로드컴이 올해 주가 그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AI 가속기 GPU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래서 이 핸드폰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에 HBM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워낙에 그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통신 장비라든가 자율주행 사실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HBM2E가 들어가고 있죠. SK 하이닉스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른바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뭐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알파벳, 구글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까지. 그래서 이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HBM 움직임이 확대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브로드컴이라는 거죠. 브로드컴은 통신장비계 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로드컴 미국 기업입니다. 25년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HBM 시장이 변혁이 예상됩니다. 우죽순 막 그냥 나오고 전 세계 HBM의 대략 한 65%를 엔비디아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에 맞는 그런 이제 HBM을 주문을 할 겁니다. 왜? HBM4부터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이게 파운드리가 되면서 고객 사이에 요구사항이 거기에 심겨질 거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제가 우리 그 구독자하고도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해봤더니만 삼성전자는 HBM 더하기 PIM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서 HBM은 사실 연산을 못하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인데 거기다 PIM을 넣어서 연산하는 반도체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HBM이 나올 거라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계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과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누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건가? 지금까지는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잘 올라탄 SK 하이닉스가 굉장한 그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내년에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어깨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AWS라 그러죠. 글로벌 빅테크의 HBM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청주 M15X를 가봤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청주에서 올라와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딱 보는 순간 와 거의 골리앗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청주 팹을 보고 평택에 와서 여기 딱 공장을 봤을 때, 와, 이건 어른하고 꼬마 정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AI 이 시대를 잘 대처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AMD하고 세 번째 대형 고객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HBM이 점점 더 대상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HBM의 수요처인 엔비디아하고 AMD죠. 그런데 HPC 뭐 이런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들이 HBM에 자기들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주문형 반도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GPU하고 이렇게 특별히 주문한 HBM을 결합을 해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패키징하는 회사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다가 패키징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인디애나주 그 주 근처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다가 SK 하이닉스가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맞물려 가면서 25년, 26년 되면 이 HBM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이 이게 뭐 메모리 업계에 3위 정도밖에 안 되고 캐파 증설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주말부터 또 무슨 소식이 들려졌냐면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 기지는 대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인력들, HBM에 관련된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과 뭐 숙식 제공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인재 채용에 또 나서고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뭐냐, 이달 두 번째 대형 고객사의 HBM 공급을 시작했다. 두 번째라 그러면 AMD겠죠, 당연히. AMD가 지금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HBM의 고객사 소모처죠. 내년 1분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세 번째 대형 고객사의 양산 공급을 시작해서 고객층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 지금 마이크론도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몰 마켓인데 지금 저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8단 12단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언급한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사는 구글, 아마존으로 분석, 이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AMD입니다. 당연히 지금 AMD고, 세 번째가 지금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자체 AI 칩 출하량을 늘리면서 HBM3E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HBM은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큰 두 개 이제 이걸 올려놨는데, 요게 구글의 6세대 TPU, 텐서 처리 장치, 그래서 요게 트릴리움입니다. TPU고, 그 다음에 HBM3E가 탑재되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여기에 트레이니엄2, 요게 트레이니엄,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HBM3E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년 이제 아마 2분기 정도부터 HBM4가 또 나와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건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이 인공지능 시장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엔비디아가 다 먹게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TSMC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관련 생태계가 이미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는 그런 걸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고위 현재 관계자는 TSMC의 코어스 고객사 비중에 변동이 생겼다.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1위, AMD가 2위였는데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2등으로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MD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2등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패키징에, TSMC의 패키징에. 이게 TSMC의 패키징 그 모형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HBM이고 이게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가 지금 HBM4부터는 파운드리로 가서 특별하게 주문형 여기에다가 뭔가를 심는 거죠. 이게 구글이 심고 테슬라가 짓고 마이크론, 메타가 여기에다 뭔가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게 저 HBM이 되는 거죠. 이 시장을 TSMC가 지금 휘어잡고 있고, 그 다음에 AMD가 지금 3위로 추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2위로 올라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대만의 파운드리 TSMC가 개발한 2.5D 패키징이에요. 삼성도 2.5D 3D 패키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확 띄게 성능이 TSMC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좀 잘 안 돼서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턴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계 전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최근 AI 및 HBM 관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약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로드컴은 제가 말한 대로 이 통신 칩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이 매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주요 팹리스예요. 그래서 이 또 반도체계에서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기업이거든요. 통신용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 네트워크 사업과 더불어서 특정 고객사에 맞춘 서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가 오늘도 지난 주말에도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서버에는 뭐 DDR5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생산을 한다 그래도 대형 서버 업체들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사주지 않으면 창신 메모리가 이 서버용 DRAM을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가의 고성능의 반도체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브로드컴은 자체 보유한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구글이라든가 메타, AI 반도체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참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RAM 제조업체와 HBM 3E 8단 제품이 된 펌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HBM을 넣기로 벌써 끝났어요. 근데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은 지금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는 거죠. 마이크론이야 뭐 되든 말든 우린 관심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지금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데 과연 엔비디아를 통과를 못한 그 제품을 과연 브로드컴이 받아줄까? 그런데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진입이 성공한 것으로 마이크론도 진입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아주 스몰 마켓이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이 아직 안 들려오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브로드컴은 25년도에 칩 시장이 강자로 나서서 주가도 37% 상승할 것이다.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훨씬 떨어집니다. 브로드컴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4년에서 25년에도 칩 시장의 강세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AI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이라 그러죠.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4부터 주문형 반도체가 됐는데 주문형 반도체를 여기서 바로 차고 가잖아요. 그래서 투자은행 제프리스 여기에 뭐 투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마벨 테크놀로지 이게 또 마벨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벨하고 지금 브로드컴이 가장 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보고 있는 거죠.
A집 파트너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A집의 복잡성이 급증하고 있어서 칩 성능이 컴퓨팅 연력, 메모리 밀도, 연결성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도 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름을 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AI 칩의 복잡해지죠. 그럼 단가는 올라가는 거죠. 단가는 올라갈 당연한 거죠. 단가는 올라가니까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칩이 복잡성이 더 증가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죠.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시장 논리죠.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재 AI 칩 가격이 한 $5,000 미만이지만 칩 면적이 늘어나고 성능이 향상된다면 단위당 수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디까지요? 여기 이 표는 제가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엑셀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최근 1999년부터 2007년까지 M&A에서 이 많은 회사들을 다 M&A에서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회사들을 자기네 그냥 M&A를 해가지고 회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엔비디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능력을 발휘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HBM을 팔아먹을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구글, 메타, 바이든스 이런 회사들. 그런데 왜 이제 엔비디아가 어려움이 직면할 거냐면은, 엔비디아의 GPU는 AI 학습과 추론에 강력하지만 엄청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 GPU를 돌리는 전기에도 많이 먹지만은 전체 필요한 전기의 약 40%가 AI 가속기를 그거를 쿨링하는, 식히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도 유력하지만 전력, 그 다음에 실력, 이렇게 냉각하는 그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이라는, 우리의 맞춤형 AI 칩은 특정 작업에 취득한다는 효율성을 제공한다. AI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던 엔비디아에게는 더 이상 독점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통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97%까지 독점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8, 90%를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내년에는 깨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ASIC 주문형 반도체는 고도화된 AI 작업에 특화된 맞춤형 설계, GPU보다 전력이 문제죠. 전력.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 소비율, 그죠? 이게 갤럭시 S25도 내년 1월 상반기에 이게 나올 건데, 참 어떻게 나올지가 또 그러죠. 그래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ASIC 주문형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시장을 독점을 할 거라는 거죠. AP 모건도 ASIC 시장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55에서 60%를 브로드컴이 가져갈 거라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HBM 시장이 이렇게 되더니만, 올해 개화를 하더니만, 내년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시장을 브로드컴이 가져갈 거라고,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기회와 도전인 거죠.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을 해야지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브로드컴의 부상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믿죠. 근데 또 주말에 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좀 길지만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 증권 회사의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가 D램에서 이게 정상화가 돼서 자리를 잡으려면 2년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적어도 3,
아니면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래요, 시간. 근데 시간은 시장이 시간을 기다려 주냐고요. 벌써 시장은 저만큼 달아나 버리는데.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이렇게 할 때 정말 삼성전자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HBM하고 PIM하고 연결시켰던 아주 세상에 없는 탁월한 뭔가를 짠다 넣기 조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3E 기술을 브로드컴과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HBM3E하고 지금 1년을 넘어 지금 콜 테스트를 중인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죠. 그래서 A식의 부상은 기존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맨날 엔비디아만 뚫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생기면서 뭐 엔비디아가 안 되면 브로드컴을 뚫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들의 에이직 투자 확대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항상 그렇지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 에이직 설계 역량을 강화해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지금 4분기에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3분기에 대량 생산해서 4분기에 납품할 것이라 그러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거든요. 근데 새로운 지금 사업 모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브로드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브로드컴의 이 질주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HBM이 저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